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4월 5일 미국의 폭스뉴스는 윤석열 탄핵 배후가 중국이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축출은 중국이 지역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펼치는 전략의 일부라고 전문가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2개월 후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초기 여론조사에서 좌파 성향의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원문을 보면 좀 뜬금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폭스뉴스는 프랑스의 우익 지도자 마린 르펜의 출마가 금지된 같은 주에 한국 헌법재판소가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비평가들은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려는 시도에 베이징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의 외교 안보 정책은 중국 공산당이 오랫동안 지원하고 통제해온 친중 인사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면서 이는 한국에서 친중 세력을 육성하려는 베이징의 장기 전략에 위협이 됐다는 중동 미디어 연구소 프로젝트 책임자 안나 마하르 바로두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마하르 바로두치는 폭스뉴스에서 중국 공산당이 공개적인 경제협력, 정치적 기부, 은밀한 혜택 전달, 심지어 불법적 성적 뇌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한국 정신들을 육성해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한국의 전략적 독립을 약화시키고 미국을 희생시켜 지역적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하르 바로두치는 한 한국인 활동가를 인용해 한국의 선거 사기가 중국 정부와 공모하에 조직되었으며 중국 정부는 지난 2번의 총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폭스는 그러더니 AP를 이용해 윤석열 지지자들이 파면 결정에 분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선이라는 윤석열 지지자를 인용했습니다. 평양과의 싸움을 막는 진보주의자, 그리고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기술 절도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베이징의 캠페인에 대처하는 윤의 유일한 방법이 좌절됐다고 김민선이라는 사람은 주장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윤이 오랫동안 핵 능력을 높이려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신경을 건드려 왔다면서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했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주미 중국 대사관에 베이징이 서울의 정치에 개입한다는 혐의를 물어봤으나 묵묵부답이었고 한국 대사관에 보낸 질문도 답변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마하르 바로두치는 또 윤의 해임에 대한 베이징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를 감안할 때 중국 공산당은 자부심으로 넘치고 사건의 전개에 매우 기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하르 바로두치는 베이징이 이미 2명의 친미 한국 대통령인 박근혜와 윤석열을 몰아내는데 이는 베이징의 한국 침투와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바로두치는 박근혜 대통령도 베이징이 몰아냈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두치는 한국은 일본과 함께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되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은 미국이 결코 잃고 싶지 않은 이 중요한 전략적 지역을 차지하기에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하르 바로두치는 윤의 해임이 루마니아 우익 대선주자 칼린 조르제스크와 프랑스 우익 정치인 르펜을 포함한 우익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 세계적 패턴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다시 한번 무기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손을 댄 것은 베이징이 타이완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시점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바로두치는 중국 해군의 함선 19척이 월요일부터 화요일 아침까지 타이완 주변 해역에 출몰했다면서 베이징은 이러한 훈련을 뉴 노멀로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훈련이 실제 전쟁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2개월 후에 대선을 실시한다면서 여론조사에서는 리버럴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이 가장 초기의 인기주자라고 전했습니다. 폭스뉴스의 이 보도는 기사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엉터리입니다. 횡설수설의 연속인데다 취재도 안 하고 대충 주워들은 것을 얼기설기 엮은
조악한 글짓기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는 폭스라고 하면 우파 매체라고 여기는데 우파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눈치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공화당에 좀 더 기운 매체일 뿐입니다. 폭스뉴스의 이 기사를 한국에 소개한 것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전체가 달랑 6줄 분량입니다. 조선일보는 중동미디어연구소가 이스라엘 전직 정보부 요원과 이스라엘계 미국인 정착자가 1997년 공동 설립한 비영리 싱크탱크로 친보수 성향이 짙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지 조선일보는 적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연구소를 처음 들어보는데 한반도 정세에 무슨 전문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중국 정부가 지난 2번의 총선에 개입해 부정선거를 공모했다는 마하르 바로두치 연구원의 주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또 프랑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과 루마니아 보수 대전주자 칼린 조르제스쿠에 대한 얘기까지 그대로 옮겼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황당한 논리 비약입니다. 마린 르펜과 칼린 조르제스쿠의 사례는 유럽 글로벌리스트들의 무자비한 남의 나라 주권 유린일 뿐입니다. 윤석열 파면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마린 르펜과 칼린 조르제스쿠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그야말로 코미디입니다. 폭스뉴스의 보도는 이봉규라는 사람이 그대로 받아서 떠들었습니다. 이봉규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충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일보라고 하는 매체도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을 욕하면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